네, 안녕하세요. 경제 트렌드의 박프로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애플 그리고 삼성의 스마트폰을 넘어설 새로운 혁신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10배 이상 성장할 산업군으로 우주항공 산업과 그리고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다뤄드렸는데요. 이 양쪽의 이제 산업군에 동시 수혜를 받는 HVM이라는 기업도 제가 국내 기업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행히 그 뒤로 주가 잘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은 우주항공이나 양자 컴퓨터보다는 이제 당장 여러분들이 올해 이번 연도에 확실하게 투자 성과를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 중에서 아무래도 AI 산업을 빼놓을 수가 없죠. AI 산업, AI 관련주들 지금 들어가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은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이제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일단은 고속도로가 깔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고속도로가 깔렸다고 다 해결된 게 아니죠. 그리고 건설사만 돈을 번 것도 아니죠. 실질적으로 그 고속도로 위에서 다니는 자동차가 있어야 되고 휴게소가 있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 고속도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인프라거든요. 구축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 위에 오히려 고속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자동차 회사들이 돈을 더 많이 벌었고 그런 과정처럼 이제 AI라는 인프라를 통해서 어떤 산업군들이 돈을 벌 것이냐, 그것이 이제 2025년도에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AI 산업으로 인해서 당장에 돈을 벌어가는 그런 산업군들이 뭐가 있을까? 라고 봤을 때 일단은 지금 직접적으로 가장 먼저 튀어오른 거는 광고 수익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네이버 같은 기업의 기관 수급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미국 나스닥 기업 중에서는 이제 엠러빈이라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엔비디아보다도 더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10배가 상승했고, 최근 국내 이제 수혜주 정도로는 네이버는 너무 무거운 종목이니까 카페24 같은 그런 기업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올 예정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AI 산업이 어느 정도 단계에 있고 앞으로 광고 사업뿐만 아니라 어떤 산업에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 미리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 놓으셔야 수익을 볼 수 있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AI 인프라가 완전히 다 지어진 게 아니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는 더 지어져야 되고, 데이터 센터가 더 지어지려면은 자체 AI 칩들을 각 빅테크들이 생산해내서 AI 반도체의 수요 대비 공급이 좀 더 원활해져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체 AI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브로드컴 같은 기업들이 작년 말에 많이 부각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브로드컴도 너무 올랐고 조금 더 지금 편안한 위치에 투자할 수 있는 건 없나? 라는 걸 따졌을 때 일단은 고속도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섹터로는 전력 인프라 쪽이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기업들 너무 많이 올랐죠. 변압기 관련 기업들.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있어 가지고 100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면은 그 중에서 20이 송전 단계에 들어가고 나머지 80은 이제 배전 단계에 들어가요. 근데 지금 작년에 올랐던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 변압기 관련주들이 대부분이죠. 얘네들이 이제 아직 송전 단계거든요. 송전만 그런 단계고, 배전 단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주가가 본격적으로는 올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업사이드 구간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 인프라 기업들도 같이 보시면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앞으로 결국에는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 쪽이 친환경 에너지 쪽 중에서 이제 태양광 쪽이 있어요. 트럼프 정권이면은 친환경 에너지 쪽은 배제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정권 안에서도 충분히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어요. AI 산업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는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해버렸고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해버렸어요. 왜냐면은 아직 AI 산업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서비스들은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뒷단에 말씀을 더 드릴 건데 이것들이 더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은 전력 수요는 지금의 몇십 배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도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당장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있어서도 송전 역할을 해주는 기업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배전 단계에서 큰 역할을 해줄 그런 기업들의 주가도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인프라 형성을 위해서 올라가는 기업들이 뭐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전력 인프라 기업들,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스터디 하시면서 수익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여기서 중요하겠죠. 이제 엣지단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에 AI 기능이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AI 산업으로 인해서 가장 부각받을 쪽은 일단은 자율주행과 그리고 로봇이 바로 킬러 기능으로 나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나와줄 수밖에 도 없고 나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 기업들, 메타까지 이 4개 기업들이 투자한 금액만 무려 한국 돈으로 100조 원이 넘어요. 지금까지 최근에 AI 산업에 투자한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이 돈을 투자한 만큼 결국에는 회수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 거거든요. 얘네들이 알아서 사업성은 알아서 만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사업성이 있는 그런 산업들이 뭐가 있냐?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소프트웨어죠. 스마트폰이라는 혁명 속에서 돈을 많이 번 기업들, 뭐 네이버, 카카오, 이 스마트폰이라는 인프라 안에서 그 안에서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돈을 또 많이 벌어간 그런 환경이었잖아요. 트위터부터 해가지고. 그러면은 AI 산업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앞으로 AI 산업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서비스 단계로 돈을 벌어갈 기업들을 지금 골라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뭐 자율주행하면은 뭐 당연히 테슬라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로봇 하면은 당연히 뭐 테슬라도 로봇도 하고 있고, 근데 테슬라만 지금 포트폴리오에 넣기에는 당연히 안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지금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촬영하는 오늘 이 날짜에 상한가를 가버렸는데,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들어가기에는 늦었지만 조정 시에 충분히 분할로 접근하면서 투자를 할 만한 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로봇 쪽 관련 기업들 중에서도 지금 로봇 쪽 관련 기업들 90% 이상이 다 적자 기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잘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매출 성장이 더 이뤄질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있어요. 감속기 쪽에 SPG라는 기업도 괜찮고, 뭐 아니면 로보티즈 쪽도 있고, 제우스라는 기업도 다 흑자 기업들입니다. 이런 흑자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자율주행과 로봇을 동시에 수혜받는 그런 기업도 있고요. 이 자율주행과 로봇 동시에 수혜를 받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HVM이라는 기업을 다뤄드리고 오픈을 해드렸는데, 이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구독자 이벤트를 통해서 저희가 분석 자료를 무료로 배포해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구독자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고,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럼 자율주행, 로봇, 뭐 이런 환경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에 앞서 미리 탑재돼야 되는 그런 부분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AI라는 인프라가 구축되고 그에 따른 엣지단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려면은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이 먼저 돼야 되고, 그러면은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먼저 부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움직이시면 좋을 만한 게, 주식시장의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로 CES 2025가 있거든요. 이 CES 2025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 하나인 이스트 소프트웨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충분히 작년에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다시 저점을 찍고 이제 다시 상승 추세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늦지 않게 움직이신다면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좋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종목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굵직하게 알아가야 되는 거는 AI라는 인프라를 통해서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 지금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혁신의 중심이 바로 자율주행, 로봇, 소프트웨어라는 겁니다. 이 세 기업들에 주목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수혜를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를 통해서 분석 자료를 무료로 이번에 배포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분분한데 AI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이 도입이 돼서 한다면 아무래도 유통업이나 운송업 등 굉장히 많은 인력을 감축시킬 수 있고, 사람이라는 거는 휴식이 필요한데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휴식이 필요하지 않은 거거든요.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핵심은 그거죠. 중국 쪽의 값싼 인건비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아마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제조업들을 다 중국 이쪽으로 다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제조업을 지금 살리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내놓는 것도 이 중국의 값싼 인건비를 이겨낼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관세로도 풀어나가고 여러 가지 규제 같은 걸로 제어를 해주면서 이 차이가 나는 인건비를, 이 갭을 메꾸는 그런 이제 과정에 있는 부분인데, 이 로봇 산업이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 주도하에서도 충분히 많은 투자를 받아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주 그리고 특히나 오늘 급등이 나왔다고 놓쳤구나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여러분들이 적기에 매수할 시점을 지금부터 전략을 충분히 짜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대체 적자 기업이 아니라 흑자 기업은 어디인지 찾아내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적자 기업에서 흑자 기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는 기업들도 정말 좋겠죠. 지금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보험 쪽에 이제 규제를 얼만큼 벗어나냐, 그런 부분들이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테슬라가 업계 내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미 완전 자율주행 레벨 3라고 하죠. 레벨 3 단계 자율주행은 이미 가능해요. 이미 가능하고, 근데 이게 보험적인 부분, 법적인 규제 때문에 지금 내놓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율주행 쪽에서 도대체 이제 아직은 덜 오르고 아직 충분히 저점에서 매집이 가능하면서 업사이드 구간이 크고 자율주행 산업으로 통해서 단기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충분히 수혜를 받을 기업은 어떤 게 있을까 찾아내셔야 되잖아요. 저는 여기서 하나 힌트를 드리고 싶은 게, 자율주행 차는 결국에는 카메라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카메라 모듈 기업들도 있겠고, 그 카메라 모듈마다 비디오 IP라는 원천 기술이 들어갑니다. 이 비디오 IP를 넣어주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각 카메라 대수마다 각자 로열티 매출을 받아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디오 IP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서 매수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안전하면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되실 겁니다. 그렇게 되고,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배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내셔라. 그렇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대표적인 기업 하나만 알려드리자면 작년에도 주가 흐름이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LS 일렉트릭이라는 기업이 있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 쪽으로도 지금 충분히 증설을 해내면서 매출을 많이 펌핑시키고 있고요. 근데 LX 일렉트릭이라는 기업의 주 매출, 주력은 배전반에 있거든요. 이 배전반 쪽의 매출도 이제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될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폭발력으로 치면은 스마트 배전반 그리고 ESS 쪽 이런 기업들도 충분히 좋은 기업들을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찾아낼 수 있으실 겁니다. 너무 바쁘셔서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구독자 이벤트 참여해보세요. 무료니까요. 절대 도움이 안 되시진 않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도 계속 시장은 빠르게 변화할 거고, 놓치는 그런 섹터들도 나타날 거고 아쉬움도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경제 트렌드 박프로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아쉬움을 충분히 떨칠 만한 그런 플랜 B, 플랜 C까지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준비하고 그에 따라서 절대 연말 구간에 다음 해에는 아쉬움이 없도록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영상은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